2025년 사업자분들이라면 패스트트랙으로 계속해서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서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말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것인지 한번 짚어보고 오히려 이런 절차도 더 신속해지고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금도 그렇고 경제 불황이 엄청나게 심하죠. 내수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작년 한 해만 해도 불경기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폐업 신청하는 자영업주의 수가 100몇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 채무 부채 규모로 보면 그 50대, 60대 자영업자분들의 대출로 인한 그 부채액이 한 700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급한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도산 쪽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 도산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계속적인 어떤 부양책을 마련했었죠. 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증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했고 사실 그러한 정책 자체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상환의 텀이 다가오고 하면 결국에는 그런 어떤 부양을 통한 자금, 대출 이런 걸 통해서도 회복이 되지 않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도산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서 신용불량자가 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내가 이 폐업이란 것을 결정하기 전에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고 법원의 도움을 통해서 자영업자인 내가 사업적으로 발생한 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소득자보다 자영업자의 경우가 훨씬 더 사건 진행이 어렵다. 또 개인생 같은 경우는 인가를 받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인터넷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고 하니까요. 기본적인 원인이 뭐에 있냐고 하면 소득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에서 월급이 500이면 500이네 300이면 300이네 뭐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근데 사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항상 균일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더더욱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한 달에 얼마의 돈을 벌어서 얼마를 갚아나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가용소득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이 회생위원을 선임할 때 법원 사무관이 담당하는 내부 회생위원이 아니라 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부 회생위원을 지정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하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01조에 보시면요. 자영업자, 보험설계사, 법인의 대표 등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채무액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변제 계획은 기본으로는 3년, 길게는 5년간 나눠서 이 채무금을 갚아나가는 것에 있는데요. 월소득 산정이 쉽지 않죠. 특히 자영업자의 기준에서 월소득이라는 것은 매출이 있을 거고요. 매입이 있을 거고요. 세금 및 부대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매출이라는 게 항상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득, 실소득, 순소득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순소득이 달라지면 가용소득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도 자영업자라고 해서 이 개인회생의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할 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전표, 통장 거래 내역, 장부가 있으면 현금 매출 장부 등등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지출 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토대로 심사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월소득이 인정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가용소득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만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확실하게 정해진다고 보면 어렵습니다. 그것만 되면 너무 쉽겠죠. 그냥 종합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이 얼마고 그거를 12개월로 나누면 내 월소득이 되는 건데 법원이 그렇게 단순하게만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소득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산가치 산정도 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은 결국에는 일시에 환가에서 채권자들을 갚는다고 했을 때
그 금액적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결국엔 청산가치로 보는 거고, 청산가치보다는 1원이라도 많이 갚아야 되는 게 회생에서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일반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단해요. 내 예금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집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서 보증금액,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정도만 금액적으로 환산해서 청산가치 산정하면 될 건데요. 자영업자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장을 운영해 본다고 할까요? 공장에 기계 설비도 있을 수 있죠. 비품도 있을 수 있죠. 냉장고, 의자, 컴퓨터 이런 것도 다 금전으로 환가해서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이 채무자의 현재 재산가치가 얼마가 되냐를 특정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좀 더 다양하고 꼼꼼한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게 신용카드 상계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맛교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6월에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주셨어요. 근데 8월에 카드사로서의 돈이 입금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그 해당 카드를 통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상계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 상계를 처리하기 전에 그 대출금을 채권자 목록에 넣으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르기도 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드 대금 상계 처리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상계 처리하시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서 금지명도 아울러 신청하시고 금지명령 받으셔서 이 절차 자체가 기각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시러 오시는 자영업자 분들을 보셔도 실제로 사전에 이렇게 꼼꼼하게 소득 수준을 살펴보고 순소득이 얼마인지 보면 실제로 월에 남는 소득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도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자체가 130, 4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나오기가 어렵죠. 폐업을 할 것인가, 재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폐업한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빚은 끝까지 따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도저히 안 돼서 폐업을 한다 하시고 재취업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과연 가용소득이 나올 수 있는지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힘든 얘기들만 드렸는데 희망이 되실 만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 해요. 올해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을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 대한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패스트트랙이라는 겁니다. 사업자분들은 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일단은 빨라요. 일반적인 개인회생 절차는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을 통한다면 아마 6개월 정도 안에도 변제계획을 인가받으실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니까 고민해 보실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자영업자 수가 많은 서울회생법원이나 수도권 법원들과 협업해서 소상공인 전용 재판부를 마련한 것에 집중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나아가서는 신용협력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영업자에 관한 개인회생 사건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추가적으로 패스트트랙 도입 소식도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이 많은 자영업자의 상황상 각자의 상황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는 각기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통해서 편하게 말씀드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용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